안녕하세요. 이호민의 미디움 토크가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공하는 방법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줄 말이 없지. 근데 좀 살다 보니까 하나 확실한 건 있더라고. 성공하는 방법은 내가 차마 모르겠으나 인생을 확실히 망치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누군가가 저 이번 시험에 진짜 너무 붙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해줄 말이 뭐가 있어요? 생각보다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되게 뻔하거나 아니면 좀 막연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위주로 자꾸 하게 되는데 만약에 누가 와서 저 이번 시험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해줄 말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망하는 것들은 조금씩 피해가고자 우리 인생을 뭐 내가 성공시켜줄 수는 없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내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망치지는 말자. 뭐 이런 의미로다가 오늘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대의 인생 망치는 10개명입니다. 오늘 이 10가지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드릴 건데 전부 다 듣고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다면 조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안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긴 말 없이 오늘 또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가봅시다. 20대의 인생 망치는 10개명입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빠르게 갑시다. 첫 번째는 애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뭘 시도하든 사실 괜찮습니다. 특히나 20대에는 뭘 시도하든 다 괜찮다고. 근데 애매하게 자꾸 발만 담그면 안 돼요. 그게 좀 깊게 내가 정말 할 만큼 해보자.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조금씩 자꾸 하다가 만다고. 이런 게 다 나는 최선이 아니었어 하는 그런 정신승리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나는 아직 전력 투구하지 않았어. 왜? 살살 던지고 홈런 맞으면 정신승리가 되는데 전력 투구하고 홈런 맞으면 나는 홈런 맞은 사람이잖아. 내 능력을 인정해야 되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내가 막 재능 있는 분야가 하나는 있겠지. 막 한 번은 운을 따라주는 순간이 한 번은 있겠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되게 높은 효율을 기대하니까 남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으면 금방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 보면 그냥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못하는 거. 이렇게 자꾸 많은 일에 대해 되게 애매하게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또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 그냥 시간만 계속 지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수명이 한 400살쯤 된다. 지금 20대지만 수명이 한 400살쯤 되면 그러면 전에 모든 일 찍먹해봐도 뭐 인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이거 발 담가봐도 되고 저거 발 담가봐도 되고 뭐 하나쯤은 진짜 얻어 걸리는 게 있긴 할 것 같아. 한 400살쯤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끽해봐야 100살도 못 사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20대는 딱 10년 안에 청춘을 10년 안에 끝난다고요. 그 20대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100살도 못 사는 사람이라면 실패해도 되니까 하나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특히 만약에 많은 일에 애매하게 굴고 있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제발 내 재능 있는 분야 자만추하려고 하지 마. 내가 어떤 분야에 재능 있는지 본인도 몰라. 근데 하나는 있겠지 하면서 자꾸 자만추하려고 얘하고 저거 하고 뭐 이거 때려치고 이건 재능 없어 때려치고. 근데 이렇게 자꾸 내 재능 있는 분야를 자만추하려고 하는 사람을 약간 이게 재능 차이인가? 와 저게 진짜 재능이다. 혹은 나 좀 재능 있나 보다 하는 그 레벨까지 가지도 못한다고요. 물론 당연히 재능이 없는 그 내 모습을 마주하기가 힘들지. 좀 부정당하는 기분이긴 하겠지만 근데 내가 재능 없는 내 모습을 마주할 만큼 간다? 내가 확실히 그걸 느끼는 정도다? 그러면 그땐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는 말이 뭐야?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는 정말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와 이게 재능의 차이가 너무 크다. 나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그 정도 진심이면 뭐라도 남아요. 거기까지 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능 자만추하길 기도하고 많은 효율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애매하게 뭐든지 이렇게 했다 발담그고 이런 거는 내가 20대를 진짜 허무하게 보내고 싶으면 인생 제대로 꼬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그런 거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구는 행동은 내 20대를 망치기 딱 좋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얻는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얻는 쾌락들이죠. 뭐 술, 담배, 뭐 이성과 가볍게 만나는 것도 있고 뭐 쇼핑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엄청 노력해서 나에게 주는 보상 이런 쇼핑 말고 그냥 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심심풀이 이런 소비들 그런 것도 다 쉽게 얻는 쾌락들이죠. 근데 이렇게 쉽게 얻는 것들의 문제는 쉽게 잃는다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만큼 금방 다시 공허하게 만들어 쉽게 채우고 쉽게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금방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쉽게 얻는 쾌락 그 자체는 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국가가 허용한 이상 뭐 엄청난 막 중독성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자체가 막 엄청나게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탕을 하나를 딱 먹고 치과에 가봐요. 그럼 막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막 뭐 사탕을 하나를 먹었다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밥보다 사탕을 더 많이 먹었어. 막 밥알이 몇 개고 한 260개입니다. 이 사탕 261개 막 넘게 먹은 거야. 그러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땐 놀라겠지. 에?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과하고 내가 그거에 집착하고 없이 살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걸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얻는 건 쉽게 잃는다. 이 한 사이클 자체가 다시 찾고 그거에 대해 빠지기가 너무 좋은 구조들이에요. 말 그대로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쉽게 잃었어. 또 금방 잃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채우기가 또 너무 쉬워. 이것들이 계속 반복인 거야. 그래서 집착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라는 거. 근데 반면에 또 어렵게 얻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정말 쉽게 잃지 않아요. 당장 생각만 해도 우리가 뭐 이성을 뭐 되게 가볍게 만나고 뭐 그런 건 또 그런 사람에게 막 목매달고 뭐 몇 날 며칠 슬퍼하고 뭐 다신 연애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내가 진짜 막 엄청나게 오래 사랑하고 거의 나와 다를 바 없는 그 어렵게 얻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얻은 그 유대감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래 연애하면 할수록 그만큼 후폭풍도 크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좀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얻는 쾌락들은 약간 장작불이죠. 금방 불 지피면 바로 불타고 뜨거워. 근데 어렵게 얻는 것들이 좀 보일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은은하되 든든해. 그래서 막상 이런 것들 더 높은 가치에서 즐거움을 몇 번 만나다 보면 이게 좀 뜨거운 느낌은 안 나요. 좀 따뜻한 그 정도지. 그래서 이게 막 쾌락인가 싶어 솔직히. 근데 결국 이게 나를 정말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장작불을 찾지 않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남극에 있을 때와 보일러 뜨뜻한 방에 있을 때 장작불을 원하는 정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쉽게 뜨거움을 찾지 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치에서 더 어렵게 얻는 즐거움을 좀 의식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쉽게 얻는 것들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집착하지 않아야겠다는 뜻이죠. 네, 우리 인생에서도 물론 가벼움과 무거움의 밸런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가벼움을 자꾸 집착하고 그거 없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 망치기가 딱 좋죠. 그 앞으로도 내가 그거를 금방 벗어나야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쉽게 얻는 것들에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긴 말하지 않고 세 번째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바로 문제를 자꾸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책임을 내부와 외부 그 어디 가운데쯤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와 외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환경, 뭐 사회, 국가,
아니면 타인,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와 그 외부, 그 어디 가운데쯤 항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뜻이,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 내 인생 금방 망친다라는 뜻이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책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꾸 모든 일을 남의 책임으로, 뭐 환경 탓, 국가 탓, 뭐 사회 탓 자꾸 하면 뭐 물론 마음은 편하지. 누가 잘못해서 내가 그런 거야? 누가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뭐가 안 맞아서 이러는 거야? 이러면 마음은 편하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발전이 하나도 없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생겨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시입니다. 절대 찔리는 사람 없길 바래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만약에 못생겨서 내가 연애를 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못생겨서 연애를 못하는 거에 대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책임은 그 가운데 어디에 있을 거예요. 뭐 사회 탓도 당연히 있겠죠. 이 나의 이 외모가 사회의 주류가 아닌 탓도 있겠지. 조금 더 간단히 들어가면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준 탓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내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뭐 자기 관리 안 했잖아. 아니면 뭐 굳이 외모적인 게 아니더라도 못생겨서 연애를 못한다 그러면 다른 면을 더 키우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내 책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 탓인지는 항상 가운데쯤 있는데 그 나머지 절반, 나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밀어두고 흐린 눈한 상태로 자꾸 외부의 탓만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나를 스스로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이렇게 외부 탓으로 돌려버릇하면 발전 없이 인생 망치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를 자꾸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가 내 인생을 망치기 딱 좋다. 20대 때 인생을 망치기 아주 좋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공짜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요행을 바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 다들 마음속 한켠에 다 아시는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직해. 모든 사람이 절대 동일하지 않겠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예 뭐 투자가 0인 상태에서 공짜를 바라는 거, 뭐 길 가다 돈을 줍는 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공짜를 바라는 거겠지만 나만 인풋 대비 아웃풋에 효율이 좋기를 바라는 것도 공짜를 바라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라는 공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좋죠. 운이라는 게 없지 않지. 당연히 누군가한테 생길 수 있고 뭐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먼저 그 지붕 쳐다보듯이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이 너무 희박해. 이런 일이 정말 잘 없어요. 근데 요즘 막 미디어에서 좀 그런 사람들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척하면서 등쳐먹으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많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없고, 그런 걸 또 기대하다 보면 이상한 선택을 자꾸 하게 되죠. 누가 나만 따라오면 돈 벌게 해줄게,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너는 남들보다 무조건 잘 돼. 그리고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계속 이렇게 지붕 쳐다보고 있으면 안 떨어지죠. 바라는 게 안 떨어지면 좌절해. 그럼 하던 것들도 계속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럼 또 20대를 망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처럼 허송세월 그냥 보내는 거야. 근데 계속 제가 뭐 이런 이야기, 공짜를 바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누군가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뭐 코인 투자든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력 없이, 나의 인풋 없이 쟤처럼 되고 싶은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해서 따라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투자 뭐 좋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뭐 노력,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겠죠. 다만 누가 알려주는 종목 이거 된대 하고 말지 말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코인도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누가 여기 사라 하는 걸 기대하지 말고 그걸로 내가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임장도 다니고 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그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그 돈 버는 쟤처럼 많이 벌고 싶은 생각 하지 말고, 그리고 같은 노력으로 따라잡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공짜를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적은 노력으로 남들에 비해 그 플러스 알파의 아웃풋을 기대하는 것도 공짜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조지고 싶다, 20대의 습관으로 남은 인생을 조지고 싶다 라고 하면 계속 공짜 기대하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그 지붕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뭐라도 떨어지길 바라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돼. 이렇게 계속 보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시간을 낭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아주 쉽게 망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아주 빠르게 가고 있어요. 자, 5번째입니다. 바로 5번째는 남 노력을 후려치는 거예요. 남 노력을 깎아내리기. 남 노력을 자꾸 깎아내리면 내 인생 망치기가 아주 딱 좋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누가 뭐 얼마나 노력하는 거를 다 본 게 아니라고 해서 남이 한 노력을 그냥 깎아내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당연히 존중 없는 행동일 뿐더러 내가 해낸 건 나 덕분이고 남이 해낸 건 행운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 없다는 거죠. 뭐 0%라고는 제가 차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남의 노력을 자꾸 이렇게 그냥 운빨이라고 이렇게 후려쳐버리면 어떤 점이 되게 안 좋냐면 그 운이 나에게도 오길 은근슬쩍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쟤한테는 행운이 생겼어. 그럼 이제 그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길 기도하고, 그러고 안 생기죠 당연히 그런 일이. 왜? 남은 그걸 노력으로 이룬 거거든. 근데 나는 그걸 운이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노력을 안 하면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좌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쉽게 좌절하다 보면 내가 할 일, 점점 쌓아나가야 될 그때를 금방 또 때려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20대 때 허송세월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지. 아까 그렇게 애매하게 발만 담그면서. 결국 남는 건 좌절하고 또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 또 그러다 때려치우고, 이거에 계속 반복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도 정말 이만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노력을 자꾸 깎아내리는 게. 뭐 물론 뭐 긍정적인 영향 뭐 딱 하나 있겠네. 내 마음 정도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군가가 이룬 만큼 노력하기가 싫어서 남의 노력을 자꾸 깎아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흐린 눈하고 보는 거죠. 그만큼 노력해야 돼서 남이 엄청 길게 간 길을 뭔가 뭐 비행기 타고 갔다고 흐린 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노력하기 싫어서 남 노력을 자꾸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정말 중요한 20대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5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애매하게 구는 거, 애매하게 행동하기. 두 번째는 쉽게 얻는 것들에 집착하기. 뭐 세 번째는 문제를 외부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 네 번째는 공짜 기대하는 거. 다섯 번째는 남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10개명 중에 5번까지 아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6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우리 얘기해 볼게요. 아주 잠시만 기다리세요.